여러분 안녕하세요. 최신 세계 경제 뉴스를 발췌 소개하고 제 의견을 곁들이는 세계 경제는 지금 Current Issues of Global Economy 편집자 정견만입니다. 네, 2월 23일자 Current Issues of Global Economy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두 건의 뉴스를 발췌했습니다. 오늘의 토픽은 금년 들어 미국 달러화가 3% 상승하는 반면 브라질 레알화 8.3%, 한국 원화 4.1%, 유로화 3.8%, 재패니즈엔 3.4%, 중국 위엔화 0.7% 하락하는 등 코로나 사태 발생 이후 미국 달러화가 외환 시장을 지배하고 있다는 로이터 통신의 King Dollar rules the FX heap as virus threatens global growth입니다. 두 번째 뉴스는 세계 경제 대국들이 완화적 통화금융정책만으로는 경기 부양의 한계를 느끼고 그 차에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를 맞아서 정부 지출을 크게 늘리고 있다는 블룸버그 뉴스의 The world's biggest economies get the jolt of government spending입니다. 네, 오늘의 토픽 King Dollar rules the FX heap as virus threatens global growth. 로이터 통신 보도 내용 보시죠. 코로나 사태 이후에 킹 달러가 외환 시장을 지배하고 있다는 건데요. US 달러는 올해 들어 3% 상승하였습니다. 이에 반해 주요국 통화는 대부분 크게 하락하였는데요. 대표적으로 브라질 레알화는 8.3%, 다음이 호수 달러, 그 다음이 한국 원화인데요. 한국 원화는 4.1% 하락하였습니다. 다음이 유로화 3.8%, 일본 엔화 3.4%, 스위스 프랑이 1.6%, 중국 위안화 0.7%가 하락하였습니다. 미국 연준이 발표하는 달러 인덱스는 지난 주말 현재 99.2960으로서 2017년 4월 이래 최고 수준입니다. 오른쪽의 위쪽 그래프는 각국 통화의 올해 중 퍼포먼스, 수익률을 나타낸 표이고요. 아래쪽 그래프는 달러 인덱스 추이입니다. 달러의 강세 요인은 유럽, 일본 등이 리세션 우려가 있을 정도로 경제가 침체된 데다 바이러스 확산 우려가 있기 때문이죠. 반면에 미국은 경제가 비교적 상대적으로 양호하고 바이러스 사태도 비교적 안정적이기 때문에 세이프 헤이븐을 추구하는 투자자들이 US 달러 표시 자산을 구매하기 때문에 달러가 강세라는 거죠. 이에 따라 미 국채 수익률도 크게 하락, 즉 국채 가격이 크게 올랐는데요. 10년물 국채 수익률은 지난 주말 현재 1.473%로 작년 같은 때에 비해서 1.18%포인트나 하락하고 한 달 사이에도 30bp나 하락하였습니다. 독일 국채 수익률도 하락하였지만은 미국채 수익률이 더 빠르게 크게 하락하기 때문에 양 국채와의 스프레드 차이가 많이 축소되었습니다. 투자자들의 포트폴리오도 연초에는 미중 무역 협상으로 전 세계 해외 시장, 해외 주식 채권을 많이 사다가 달러 강세 이후에는 이제는 US 달러 표시 자산을 집중 매입한다고 하네요. 당연하죠. 달러 강세로 인해서 역풍을 맞는 분야도 있는데요. 첫째가 미국의 기술 및 부품 소재 다국적 기업입니다. 애플이나 알파벳 등 해외 사업을 하는 곳이죠. 달러로 환산한 해외 수익이 감소한 거죠. 두 번째로 세계 상품 가격, commodity price가 하락한다는 거죠. 현재 WTI는 53불 46전까지 떨어졌습니다. 세 번째로 외채 가다 국가들의 상환 부담이 증가한다는 거죠. 작년 9월 말 현재로 세계 외채 잔고가 6조 4천억 불인데요. 대부분 외채가 달러 표시이기 때문에 외채 상환 부담이 커지는 거죠. 네, 오늘 두 번째 뉴스,
World's biggest economies get the jolt of government spending. 블룸버그 뉴스 보시죠. 그동안 각국은 중앙은행이 통화 완화 정책, 금리 인하나 양적 완화 정책을 통해서 경기 부양을 해왔는데 이제 그 한계에 도달했기 때문에 이제는 정부가 재정 지출을 확대해서 경기 부양 정책을 수행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에 따라 올해부터 각국 정부의 재정 지출이 급팽창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른쪽 그래프는 올해 2020년 정부 예산이 6개월 전과 비교해서 재정 지출 완화 쪽으로 움직였는지 보다 엄격한 타이트 폴리시로 바뀌었는지 이를 비교한 편인데요. 20개국 중 13개국은 6개월 전에 비교해서 재정 지출을 크게 완화하는 루스럴 폴리시를 선택했는데요. 한국이 재정 지출 완화, 확대의 1위 국가로 나오네요. 다음이 영국, 네덜란드, 중국, 사우디, 러시아, 인도, 터키, 인도네시아, 스페인, 캐나다, 미국, 호주 순이네요. 반면 6개월 전에 비해서 재정 지출을 좀 엄격하게 운영하고자 한 나라는 7개국인데요. 이태리, 브라질, 독일, 스위스, 멕시코, 프랑스, 일본 순이네요. 재정 지출 확대 배경을 보면은 중국과 한국 등 아시아 국가는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한 경제 침체에 대응하기 위한 거고, 영국과 러시아는 종전에 시행하던 소위 재정 지출 억제 오스테리티 정책을 포기했군요. 한국은 재정 지출 확대에 적극적이지만은 세계적으로 전체적으로 보면은 재정 지출 확대에 아직도 소극적이라고 나오네요. 네, 이제 국가별로 올해와 내년 2020년, 2021년 재정 전망을 한번 보시죠. 우선 먼저 미국입니다. 미국의 재정은 올해와 내년 모두 GDP의 4.8% 적자를 예상하네요.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면서 세금 감면, 정부 지출 확대 등의 트럼프노믹스를 실시했는데 경제 성장에는 기여했지만은 재정 적자가 확대되는 부작용을 가져왔죠. 재정 적자가 GDP의 4.8%라는 것은 상당히 높은 수치인데요. 결과적으로 나중에 정부 부채, 현재도 높은 정부 부채에 또 추가로 되겠죠. 네, 다음은 중국의 경우를 보죠. 중국은 올해 2020년에 GDP의 4.8% 적자, 그리고 내년에는 GDP의 4.6% 적자를 예상하는군요. 정부가 지금과 같은 높은 경제 성장률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경기 부양 정책이 필요하고 특히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에 따라서 추가 부양을 해야 하기 때문에 재정 적자 확대는 불가피하다고 하겠습니다. 일본의 경우를 보면은 올해 GDP의 2.9% 적자, 내년에는 GDP의 2.7% 적자를 전망하는군요. 일본의 경우 코로나 사태 발생 이전부터 경기 침체 소지가 있었죠. 작년 10월에 소비세를 인상한 영향 때문입니다. 소비세 인상으로 민간 소비가 크게 줄었기 때문이죠. 금년 1월에 일본은 다시 추가 경정 예산을 편성했고 그리고 3월 말 이전에 추가 부양 조치도 할 것으로 예상되는군요. 다음 독일의 경우를 살펴보죠. 독일은 올해 GDP의 0.7% 흑자, 그리고 내년에는 GDP의 0.2% 소폭 흑자를 예상하는군요. 독일의 경우 정부 부채 비율이 현저하게 낮기 때문에 재정 확대를 할 수 있는 여유가 있죠. 그러나 독일은 전통적으로 재정 흑자 유지를 정치적 또는 경제적 능력의 일환으로 관조하기 때문에 현재 리세션의 우려가 커졌음에도 불구하고 재정 흑자를 유지하려는 그런 입장을 취하네요. 소폭이지만은. 다음 영국의 경우를 보죠. 올해는 GDP의 2.45% 적자, 내년에는 GDP의
2.6% 적자를 예상하는군요. 보리스 존슨 수상이 지난번 총선에서 대승함에 따라서 그 여세로 그동안 유지해온 정부의 오스테리티 정책, 정부 지출 억제 정책을 폐기하고 정부 지출 확대에 나서는군요. 미온적인 재무장관도 해임하면서까지요. 네, 다음 프랑스의 경우를 보죠. 프랑스는 올해 GDP의 2.4% 적자, 그 내년에는 GDP의 2.3% 적자를 예상하는군요. 매크론 대통령도 경기 부양에 관심이 있는데요. 지난번 세금 감면 조치를 실시하였죠. 그러나 현재 정부 부채가 GDP 100%로 올라갔기 때문에 추가적인 경기 부양에는 제약 요인이 되는군요. 네, 이제 인도의 경우를 보죠. 올해 GDP의 3.7% 적자, 내년에는 GDP의 3.5% 적자를 예상하는군요. 인도는 그동안 중앙은행이 금융 확대 정책을 많이 취해왔었죠. 그러나 이제 중앙은행이 정부의 재정 확대 정책을 추진해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죠. 네, 다음 이탈리아의 경우를 보면은 올해 GDP의 2.5% 적자, 내년에는 GDP의 2.4% 적자를 전망하는군요. 이태리는 최근 EU의 예산 기준을 맞추지 못해서 여러 곤욕을 치렀죠. 그래서 경기 부진에도 불구하고 세수 인상을 추진해 왔죠. 재정 정비 계획도 마련하고요. 그러나 올해 리세션에 빠지면 EU의 예산 기준이나 재정 적자 감축 목표 달성이 어려울 전망입니다. 브라질의 경우를 보면 올해 GDP 5.5% 적자, 내년에는 GDP의 5.3% 적자를 예상하는군요. 브라질 정부는 그동안 방만한 재정 운용을 이제 차단하기 위해서 그간 국가연금제도 개혁과 재정 적자 축소 노력을 해왔는데요. 그 결과 작년도 재정 적자는 5년의 최저라고 하는군요. 그럼에도 GDP의 5.5% 적자는 너무나 큰 거죠. 캐나다의 경우 올해와 내년에 모두 0.9%의 소폭 적자를 전망하는군요. 네, 다음 러시아의 경우를 보죠. 러시아는 올해 GDP 1.1% 재정 흑자, 그 내년에는 GDP의 0.8% 재정 흑자를 전망하는군요. 푸틴 정부는 지난 5년간 세계 최고의 오스테리티 예산 절감을 단행해 왔습니다. 이를 통해서 1240억 불의 예비비를 축적할 수 있었죠. 최근 경기 부양과 국민 기초생활 개선을 위해서 이 예비비를 집행한다고 하네요. 참고로 러시아는 예산법상의 원유 가격이 국제 가격이 배럴당 42달러를 초과하면서 나오는 수입은 전부 비축하도록 되어 있군요. 엄격한 재정 운용의 모범 사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다음은 한국인데요. 올해는 GDP의 1.3% 적자, 내년에는 GDP의 1.4% 적자를 전망하는군요. 한국에서 재정 적자가 발생한 것은 2008년 이래 처음입니다. 네, 경기 부양과 소비 진작 그리고 복지 확충을 위해서 재정 지출을 계속 늘리겠다는 거죠. 은필칭 국민 복지나 민생을 내세워서 재정 적자를 당연시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후손들에게 빚을 넘겨주는 것이 잘된 일은 아니죠. 러시아의 재정 운영 사례와 비교되어 기분이 매우 나쁘군요. 네, 다음 오스트레일리아의 경우는 올해 GDP의 0.3% 흑자, 내년에 0.2% 흑자 등 소폭의 흑자를 계획하는군요. 다음 멕시코의 경우 올해 GDP의 2.4% 적자, 내년에 GDP의 2.3% 적자를
전망하네요. 재정 적자가 지속되는 만큼 올해 공무원 급여 삭감 등 재정 지출 억제 정책을 추진하기도 하고요. 다음 인도네시아의 경우 올해 GDP의 2.2% 적자, 내년에는 GDP의 2.1% 적자를 전망하는군요. 네, 다음 사우디아라비아의 경우 한번 보죠. 올해는 GDP의 6.8% 적자, 그리고 내년에는 GDP의 6.1% 적자, 대규모 적자를 예상하네요. 유가 하락으로 정부 수입이 감소하고 그리고 전비 지출 등의 재정 지출 증가로 재정 적자가 크게 확대되고 있는 거죠. 사우디의 경우 방만한 재정 운용이 국가 경제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끝으로 터키의 경우를 보죠. 올해는 GDP의 3.6% 적자, 내년에는 GDP의 3.3% 적자를 전망하는군요. 작년에 재선된 에르도간 대통령이 경기 부양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죠. 그러나 저금리 여신을 무리하게 확대함에 따라서 기업 부채 위기가 발생하였는데 이로써 경기 부양 정책이 자초되었다는 평가를 받기도 하는군요. 네, 오늘도 Current Issues of Global Economy를 예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러분 건강 유의하시고 내주도 즐겁고 보람찬 한 주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